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화요일 촉 가이드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한 3주 만인 것 같아요. 예, 3월 3일절도 한번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또 제가 확진되는 바람에 한 주 쉬어서 네. 못한 바람도 있고. 건강 어땠습니까? 최근에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그냥 피곤한 거 정도? 예. 외에는 아주 건강합니다.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아니요. 전 내일 하려고요. 내일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남성보다는 네. 여성분들이 사전투표를 덜 하셨더라고요. 예. 4% 정도 덜 하셨던데 많이들 내일 본투표장에 가셔서 투표를 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 5일 이뤄졌던 코로나19 확진 또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된 사건 선거 기간에 노 위원장이 출근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고 또 어제 출근길에서도 사과가 없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대국민 입장문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대국민 입장 발표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잘못을 바탕으로 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일은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 그것도 네.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 다만 거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태와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이 정도로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으면 본인의 거치 문제도 지금 어쨌든 내일 투표 날이니까 오늘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사건을 다 해결한 뒤에 사퇴를 하겠다든가 책임을 지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좀 없었지 않느냐, 좀 무책임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가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전투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어느 쪽에서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럼 그것도 사회적 혼란이고 사회적 비용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노정희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혐의인데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도 이 책임 논란은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죠. 직권남용은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확진자 투표를 6시 이후에 이번에는 직접 투표함에 넣는 걸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내일도 역시나 비슷한 논란이 생긴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투표, 대선 불복 논란으로 이어질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불복을 거대 정당에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시민단체라든가 네. 혹은 굉장히 표장적에 계시는 분들은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대 정당에서 불복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18시 이후로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 네. 그런데 확진이 안 되신 분들은 내일 18시까지만 투표장에 들어가면 기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확진되신 분들은 18시부터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혼선이 올 수도 있겠다. 동선이. 그 동선 어떻게 준비가 좀 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러네요. 그게 동선이 겹치게 되면 확진자분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떤 식의 준비가 될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데 좀 철저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6시간 남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유세를 하는데 장소가 너무 이렇게 바투 붙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요. 그러네요. 같은 장소, 비슷한 네. 장소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의 가장 중심 부분이고 그쵸. 광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광장도 그렇고 청계광장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마지막에 새를 한번 가시하겠다. 이런 생각에 비슷한 장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니까 양쪽 다 아마 지지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쪽이 사실은 지지층이 덜 나오면은 분위기가 좀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양쪽에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 일대는 교통이 좀 마비되지 않을까. 큰일 났네요. 예.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서울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세 후보 모두 서울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단일 지역으로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요. 그렇죠. 물론 뭐 경기도가 훨씬 많긴 합니다만은 경기도는 워낙 또 넓게 분포돼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늦게까지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과거에는 서울 민심이 그 민주당 쪽으로 많이 치우쳐졌었죠. 네. 지난 지방선거,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서울에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밀었는데 재보궐선거 때 그 반대가 났단 말이에요. 네. 보수 정당을 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민심이 누가 손을 들어주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난다. 각 정당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사활을 걸었을 테고 마지막은 이렇게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이제 여야 모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다. 라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 구도가 좀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역구도라고 하면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지 않느냐 이런데 예전만큼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예전에 뭐 DJ, YS 이때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지역구도는 좀 많이 흔들릴 것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TK나 PK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국민의힘 전신도 포함해서 이 보수 정당의 다른 후보들처럼 이 박근혜 후보는 압도적으로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김영삼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몰표를 영남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줄 것이냐 그런 충성심이 있을 것이냐 그게 조금 회의적이다. 거기다가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TK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표를 뺏어가는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TK가 과거처럼 압도적으로 주진 않을 텐데 호남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남아 있었다고 하면 그 호남에서 민주당의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 혹은 심상정 후보를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호남에서 1, 2번 정당에게 표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대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호남 표심은 어디로 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거고 또 인구 분포로 보면 영남이 호남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호남 분들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인천이나 경기도나 서울로 많이 진출한 분들이죠. 호남에 소위 말해서 먹고 살 게 없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출향민들 그 출향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또 다른 선택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늘 대선의 바로미터 역할 캐스팅 보트를 졌다고 하는 충청은 저는 이번에는 누구의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늘 충청이 그랬습니다만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제 대선 직전까지 정말 여론조사 결과가 박빙이다 보니까 여야 모두 막판까지 상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논란을 야기시키는 모습입니다. 여당의 경우엔 김만배 녹취 보도를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또 야당은 이 후보의 첫 수행비서 녹취 보도를 두고 공세를 펼치고 있거든요. 이 선거 정말 막판까지 이렇게 논란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표심에 영향 없습니다. 이게 당연히 내일 투표잖아요. 그렇죠. 김만배 녹취록은 엊그제 밤에 나와서 어제부터 이렇게 떠돌아다녔고 또 이재명 수행 비서 녹취록은 어제 보도돼서 오늘 이제 떠돌아다녔는데 결국은 네거티브잖아요. 그렇죠. 김만배 녹취록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는 대장동의 첫 시발점은 부산저축은행이었고 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윤석열이 봐줬다. 일부러. 그러니까 몸통은 윤석열이다. 윤석열 나쁜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알고 보니까는 대법원에서 무죄 난 게 그 녹취록 보니까는 다 작업을 하고 있었네. 이재명 나쁜 놈이네.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네거티브잖아요. 선거 하루 이틀 앞두고 네거티브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 나빠요. 찍어주지 마세요. 이걸로는 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할 상태로 다 결정했고 또 양측이 결집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후보의 장점, 우리 후보를 각인시키는 행동을 해서 중도층에 영향을 미쳐야지 네거티브로 해서는 바꿀 수 없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가 붙었을 때 선거 하루 이틀 남겨놓고 BBK는 내가 설립했다. 그 동영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득표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못 흔듭니다. 근데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잖아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이전과 달리?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전투표가 생기고 나서 늘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했습니다. 사전투표함을 오픈했을 때. 이번에도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역대급으로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전투표가 정착됐다.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보수정당에서 사전투표 적극 독려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진보정당 또 민주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일단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다만 본투표 때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오느냐. 네. 그 아직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신과 의혹을 갖고 있는 보수 지지층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사전투표가 이렇게 높은 걸 보고서 내심 걱정할 거예요. 그러면 본투표 때 굉장히 결집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본투표의 영향이 사전투표 영향이 본투표에 미치는 거니까 또 보수한테 유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선거 전문가들은 70% 초반이 나오면 이재명한테 유리하고 중반이 넘어가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역대 선거를 분석해봤을 때 투표율이 높아서 진보가 진 적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높으면 역시 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선거 전문가마다 다 분석이 다르니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과거 SNS에 올렸던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올렸어요.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30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초반의 남성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거든요. 이분들의 마음은 잘 변하지 않아요. 네. 이미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전날에 다시 한번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한다고 해서 표가 나한테 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도층 또 여성표를 잡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본격적 선거 시작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2030 남성들한테만 메시지를 던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는 마지막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여성표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까 제가 사전투표에 여성투표율이 낮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본투표에 나오게 되면 또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 여론조사에서 2030 남성들이 적극 응답하는 반면에 2030 여성들은 지금까지 적극 응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2030 여성들이 적극 응답하지 않지만 과거 전례를 비춰봤을 때 투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선거 전날 여성의 날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SNS를 올린 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사이트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전략적으로 지금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어쨌든 남녀는 반반 아닙니까? 그렇죠. 표가 반반에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누면 이번에 유권자 비율은 여성이 0.8% 정도 더 많아요 또. 1% 가까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심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오늘 공개된 윤 후보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가 이후에 실무진 측에 착오가 있었다 이러면서 해당 발언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표가 떨어진다. 남성표가 오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2030 남성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젠더 정책에 대해서 역차별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니까 역차별하는구나 이랬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페미니스트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격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사실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원문을 공개했단 말이죠. 당신이 이렇게 해놓고 왜 아니냐 그러냐. 그랬더니 실무자가 또 이랬단 말이죠. 이게 또 이런 논란이 번지는 것 자체가 선거 하루 앞두고는 국민의힘이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윤석열 캠프에 뭐가 다 터지면은 다 실무진의 착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좀 핑계같이 느껴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내일 지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일 이런 행동들이 득표에 도움이 돼서 윤석열이 이겼다 하면 이준석 대표는 1등 공신이 될 테죠. 다만
여성표가 움직여서 윤석열 후보의 패배를 결정난다. 그럼 또 이준석 대표가 패배 1등 공신이 됩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회에서 정말 젠더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예. 대선에서 이렇게 성별 갈등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는데 예. 앞으로는 아까 우리가 지역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적 투표 또 지역 갈등은 좀 많이 사라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2030이 4050이 되면 혹은 지금의 3040이 5060이 되면 네. 지역 갈등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장민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금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할아버지가 추장민이지 본인들은 다 서울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남 출신, 호남 출신 이런 생각이 충청 출신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지역 이념, 지역 갈등은 좀 사라질 것이다. 다만 성별 갈등과 세대 갈등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지금 2030 젊은 분들은 40대에게도 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온갖 혜택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40대들은 사회에 나올 때 IMF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40대, 50대들은 전혀 자신들은 혜택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 세대 갈등과 이 성별 갈등,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은 사라지고 세대 갈등과 이 성별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이 국민들의 갈등 문제는요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네. 정치권이 그거 해결하라고 존재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과연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부추긴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은 여성 표심 결집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N번방 추격자 박지현 씨의 유세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성 커뮤니티가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악마다 이런 정도로까지 갔었거든요. 그것이 지난주부터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좀 돌아섰다. 내가 오해했다든가 돌아서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은 또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내일 본투표장에 2030 여성들을 대거 좀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노력해달라. 그런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 당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 본인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투표 동료를 하고 있죠. 여성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근데 여성표를 끌어와서 선거에 만일 이긴다면 그러면 성별 갈등이 사라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찍지 않았던 2030 남성들이 왜 찍지 않았는지 저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 설문조사하면 역차별이 존재한다. 4050 남성들은 존재한다고 답하지 않아요. 2030 남성들은 압도적으로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집권하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달랠 필요가 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그동안 어쨌든 소외시키고 또 갈라치기 했다고 오해받았던 그 여성들에 대해서 또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캐스팅보트가 MZ세대다 이렇게 꼽혔었는데 이번 세대에서도 MZ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캐스팅보트의 역할은 과거에는 지역이 많이 했죠. 충청이 손을 들어준 사람 혹은 경기가 손을 들어준 사람, 제주가 손을 들어준 사람이 이길 것이다. 근데 그거는 충청이나 인천이나 제주가 이념적이나 지역적으로 한쪽에 쏠리지 않았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를 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MZ세대는 성별로 갈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세대 포이론을 갖고 나온 것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를 지지하는 2030 젊은 세대. 과거에는 2030 젊은 세대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난 재보궐 때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4050을 포위해서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거였는데 60대 이상도 60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2030을 묻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 3.5예요. 30대 중반 이상은 또 다른 20하고 같이 붙는 것보다 40 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특히 중도층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2012년 대선 이후로 양쪽이 치열하게 결집해서 맞붙는 10년 만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정은 중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마지막까지 중도층 밥가리를 열심히 했느냐.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움직일 겁니다.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박빙으로 끝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결정 못한 분이 결정을 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이라고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예측이 안 되거든요. 네. 웬만하면 선거 전날에 다들 누가 이길지 예측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선거 전문가들도 참 골치 아플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일 7시 반 돼야 어느 정도 선거가 나올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내일 투표 잘하시고요. 네. 이동현 초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